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을 말씀드립니다. 네이처셀이 뭐 그렇게 크게 오르지 못하고 그냥 강보합선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면 이 다른 쪽의 그 줄기세포 테마주들은 좀 시세를 내는 것 같은데 네이처셀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요. 이 순환이 상당히 빨리 돌아가는 게 이 주식판입니다. 그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사실 네이처셀도 그 조인트 스템 허가 말고요. 일단 그 최근에 부담이 됐었던 악재 요소들을 하나둘 털어버리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한 종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네이처셀인데 제가 지난 주말에 실적 발표를 수치적으로 조목조목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네이처셀이 실적이 상당히 양호했었고 그것이 결국 이제 지난 금요일 지난 수요일이죠. 네, 지난 수요일 8월 14일 연휴 전에 시세를 꽤 올렸었고 네, 그리고 광복절 지나고 강보합선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일단 그 우리가 네이처셀로서는 실적이 시원찮았던 게 과거의 통례였기 때문에 여하튼 실적 발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것은 일단 무사히 잘 지나갔고 좋은 실적임을 분명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실적건에 대한 부담은 일단 털어버렸고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스탁 옵션 물량 이게 20만 주입니다만은 요게 8월 16일 날 상장일이지만은 8월 13일과 8월 14일에 이미 물량이 미리 매도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8월 16일 날에도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물량이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 이때 그 3일을 통해서 이 20만 주의 일정 부분 급한 매물들은 다 소화를 이미 하지 않았느냐.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림돌로 그 생각했던 실적 발표라든가 또는 이 스탁 옵션 물량은 일단 안개가 거쳐진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보면 거래가 별로 없는 가운데 강보합. 그러니까 매물이 일단 그 실을 말린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안정된 패턴으로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뮤콘 건, 경쟁자 뮤콘은 이거는 지금 현재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악재라고 볼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파미셀 같은 경우도 상한가 딱 쳤죠. 자, 그리고 여러분 GC셀 같은 경우도 역시 이 3.9% 정도 상승했던 그런 모습이고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도 보시면 흐름이 네이처셀과 같이 최근에 한 일주일간 패턴이 네이처셀하고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 관련주들이 힘이 좀 나고 전반적으로 그 제약바이오주들이 굉장히 그 시세 탄력이 좋습니다. 지금 이 제약바이오 쪽인데 상당히 좋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줄기세포 이슈주들이 좀 힘을 내고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네이처셀도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차례가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뭐 네이처셀만의 재료가 큰 거 세 가지 있는 거 잘 아실 거고 그러니까 이 네이처셀에도 좀 바람이 불 개연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역시 금리 인상 9월달 그걸 앞두고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렇게 강한 것이 네이처셀에도 그 바람을 좀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게 제약업종 차트입니다, 여러분. 제약업종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지수나 이 코스닥 지수와는 다르게 모양이 상당히 안정되게 전개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아주 짧게 보더라도 요 12,000~13,000원 가격대까지는 쉽게 끌어다 놓지 않겠는가. 우리가 물론 요 시세만 보는 건 아닙니다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시장 분위기나 실적 발표 끝나고 그리고 옵션 물량 스탁 옵션 물량 소화한 것으로 볼 때 이 라인 때까지는 일단 쉽게 갖다 놓을 가능성이 좀 많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오늘 재료는 없었어요. 네, 재료는 없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면 재료가 없어도 힘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패턴이라면 이 가격선까지는 쉽게 당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약심의위원은 아직 발표는 기사화돼서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저도 이제 뭐 식품의약 안전처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그 약심의위원건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소식이 안 나와 있어요. 요건 나오면
막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지금 현재 분위기라면 네이처셀이 지금 현재 12,000~13,000원 선까지는 1단계적으로는 갖다 놓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고요. 네이처셀과 관련된 정보나 긴급 매매 사인은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급변하게 될 때 문자 주시는 건 이미 늦어요. 네, 미리 문자를 주셔서 대비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네, 문자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대박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거 대박 낼 가능성이 있는 종목. 네, 이런 종목은 네이처셀과 별도로 네이처셀은 보유하고 계시면서 이 대박주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릴 테니까 대박주 하셔서 대박 꼭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sek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뭐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되게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되게 한 20~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되게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네.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이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